안녕하세요. 오늘도 수요일이 돼서 상담 방송을 할 거예요. 신금이 해주는 인생 상담 17번째 17번째예요. 해볼게요. 오늘 신청자가 좀 있어요. 그래서 빨리빨리 할게요. 빨리빨리 해버리고 아무것도 안 하죠 뭐. 신금이 해주는 뭐야 또 뭐 글들이 너무 많아요. 몇 개야? 열 몇 개 되는 뭐야 왜 이렇게 많아? 너무 많아요. 오늘 할게 너무 많아요. 이렇게 한 5개, 6개 될 줄 알았는데 10개 가까이 되는 거 같네. 빨리 봐봐. 대충 빨리 볼게요. 일단 2분의 만세력을 띄워놓고 할게요. 만세력 양력이겠죠? 남자분이시겠죠? 몰라요. 와 그렇다 그래요. 이분이 질문 3가지 올려주셨어요. 기신운과 용의 신운은 진짜 스스로 체감될 만큼 다른가요? 라고 하셨는데 운은 다 다르죠. 뭐 수가 들어올 때 화가 들어올 때 당연히 다르겠죠. 그게 용신이든 기신이든 운은 다 달라요. 뭐 비슷한 것도 있긴 한데 기본적으로는 다 달라요. 다른 글자가 들어오는 거니까. 그런데 뭐 기신운과 용희신운 아무튼 달라요. 첫 번째 문제 끝났어요. 두 번째, 제가 직업을 내년에 바꿔야 할 것 같은데 제 사주가 소식상이 있고 ETC에서 말로 하는 직업 가져보라는데 사주를 배워보고 추가로 심리 쪽을 공부해서 심리 상담 쪽으로 가는 게 괜찮을까요? 괜찮아요. 괜찮은데 말빨은 그렇게 세지 않아요. 상관이 연지에 있고 그게 또 식신으로 투관돼서 그렇게 말빨이 뛰어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편인이 너무 왕하시잖아요. 일시지에 있는 편인은 내가 그쪽 공부, 사주 공부, 심리 공부 괜찮아요. 특이한 공부 있다는 얘기고, 월간의 편인이 이렇게 간유지동으로 있으니까 남의 그런 말도 잘 듣는다는 얘기예요. 남의 지식도 잘 흡수한다는 얘기. 이게 너무 조명이 이상한가?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 괜찮아요. 넘어갈게요. 저는 토다 매금 사주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토다 매금인데 그걸 완화해줄 분과의 상승이 어떠냐라고 물어보셨는데 여자네요. 다시 봐야 되나? 대본 안 보고 원곡만 보니까 넘어갈게요. 이게 뭐냐면은 궁합은 일단 월지로 보는 게 더 정확하고요. 내가 뭐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니까 월지가 맞는 게 더 낫고요. 월지에 궁합이 맞는 게 더 낫고요. 예를 들어서 내가 엄청 화가 필요해요. 내가 화가 없고 너무 조우도 안 맞고 뭐 어떻게 하고 뭐 화가 있는 사람이 좋더라. 화기운이 정말로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 화기운이 왕한 사람을 만나면은 만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게 지금 막 화가 진짜 불은 아니잖아요. 이분 같은 것도 토가 진짜 흙으로 빚은 인간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런 인성적 아니면 토에 관련된 그 성격이나 생각이 강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이분이 이제 수목이 왕한 상대하고 상승이 좋다고 하셨는데 그런 분을 만나면 그분이 진짜 나무나 너무 어두워서 그분이 진짜 나무나 그 진짜 물은 아니잖아요. 이분이 진짜 흙은 아니고 그 말은 뭐냐면 그냥 생각 언행이나 자기가 생각하는 거나 성격이나 이런 게 토 같다는 얘기고 그런 게 수하고 목을 상징하는 그런 느낌이라는 얘기라서 이거는 뭐냐면 같이 붙어 있는다고 상상이 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생각과 언행을 보고 배우고 받아들여야지 그게 오행 조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을 만나도 아니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 넌 그렇게 생각해? 왜 그렇게 생각해? 너 이상한 사람이구나 하고 자기 고집대로만 살면은 그 상생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궁합이란 거에서 오행에 도움을 받으려면 그 사람이 내가 갖고 있지 않은 생각을 한다는 얘기예요. 행동을 하고 그런 내가 하지 않는 방법으로 세상을 산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거를 보고 따라하고 배우고 그걸 받아들이면은 본인이 효과를 보는 거고 쟤 이상하네 왜 저래 이러면서 자기 고집대로 살면은 그 효과를 서로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오행 쪽으로 부족한 궁합이 상생이 됐을 때는 그 상대방을 보고 그 시너지를 얻으려면은 그 사람을 수용하고 그 사람을 이해하고 그 사람을 따라가야지 그만큼 얻는 거지. 당장 뭐 만난다는 건 만났다고만 해서 그걸 얻는 건 아니에요. 그 효과를. 근데 그런 건 있겠죠. 내가 좋아서 만나고 막 까르륵 재밌게 놀면은 그 사람의 좋은 점을 보고 막 배우게 되고 뭐 그렇게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뭐 그런 그 오행의 그런 부족한 부분의 상대끼리 만나면은 뭐 시너지를 얻는다라고 한 건 그 상대방을 수용해서 그래요. 그 상대방의 생각이나 그 상대방을 마음에 들어하고 뭐 친구가 뭐 이런 짓을 했는데 그게 너무 재밌어 보이고 멋져 보이면 따라하려고 하죠. 그런 느낌이에요. 3개 끝났어요. 넘어갈게요. 이분도 만세력을 띄워보고 시작할게요. 오늘 시간이 많이 나오려나? 좀 이상한 거나 이런 걸 많이 걸러야겠어요. 그리고 지문 외의 거를 더 파고 막 그러지 않아야겠어요. 사람이 적으면 그래도 괜찮을 것 같은데 너무 많아서 한도 끝도 없이 될 것 같아서 빨리빨리 할게요. 이분도 여자분인가? 여자분이겠죠? 그럼요? 일단 제가 본 거는 신묘일주로 나왔어요. 이게 가끔 틀리는 게 있어서 음력 1월 신묘 묘왕절세 목생화만 되고 수생목은 안 돼요. 금금목 목생화
이번 질문 이제 제가 요약을 따로 해야 되겠어요. 따로 안 적어주셔서 첫 번째 질문은 지금 현재 직업이 마음에 안 드셔서 다른 직업을 생각하고 계시다고 해요. 그 새롭게 생각하고 계시는 직업이 맞는지 여쭤보셨는데요. 뭐 자기 마음이 좀 맞고 안 맞고 어딨어요. 이게 원래 목생화 돼 있으면은 목생화만 돼 있으면은 목도 또 너무 망하고 결국은 본인이 좋아하는 대로 하게 돼 있어요. 본인 좋아하는 대로 하세요. 뭐 하고 싶으면 하고 뭐 이것저것 하는 거죠. 원래 목생화만 돼 있으면은 자기가 좋아하는 거 막 기웃기웃 거리면서 사시는 거예요. 크게 막 엄청 그렇게 막 하나의 막 부각을 나타내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렇게까지 그런 전문가적인 그런 느낌을 안 보여요. 그런데 이게 목생화가 묘목 정화로 되어 있으니까 이건 뭔가 리뉴얼해서 쓴다는 얘긴데 간목 정화로도 되고 어떤 일을 그대로 하는 게 아니라 좀 변형해서 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 사회복지가 그쪽이 되나? 또 연간에 정제 들었으니까 공무원 그 나랏일 쪽이 괜찮아요. 나라 돈으로 월급 받는 일 괜찮아요. 괜찮아요. 첫 번째 질문은 괜찮아요. 그리고 연애는 연애 운인가 지금? 자, 여자로 봤나? 근데 이분도 약간 답정너예요. 제가 뭐 그렇게 연애하지 말아라고 해도 본인이 하고 싶다고 또 적어놨어요. 헤어지기 싫다고. 그래서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이거를 뭐 남자복이 없다? 남자복이 없다. 재생살이 되셨구나. 그렇죠. 좀 없는 편이죠. 이거는 뭐냐면 이렇게 막 살이 왕하게 떠버리면은 그 내가 희생한 역할을 자꾸 자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남자가 보통 남자예요. 일반 정상적인 남자도 이렇게 사귀면은 자꾸 본인이 나서서 희생하고 막 그러니까 그 남자가 호의가 걸린 줄 알게 되는 현상이 자꾸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복이 없을 수 있어요. 그거는 본인이 그렇게 길을 들이는 거예요. 적절한 표현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애완동물 강아지를 길러도 이건 그 비하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강아지를 길러도 막 너무 오냐오냐하고 막 그런 걸 해버리면 강아지가 자기가 더 윗사람인 줄 아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강아지인데도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에 남자가 좋은 남자가 들어와도 본인이 자꾸 희생을 하고 거기에 그 습관을 길을 들여버리니까 남자가 결국에는 이제 이렇게 하는구나, 얘한테는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그런 식으로 자꾸 안 좋은 거를 학습하고 배워서 관계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내가 희생하고 있지는 않나, 내가 너무 과하게 자꾸 그런 내가 스스로 낮추는 그런 짓을 하고 있지는 않나라는 걸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는 이 수생목은 안 되고 목생화만 됐으니까 자꾸 뭔가를 막 자꾸 일을 벌리고 뭔가를 하려고 그러고 막 그러는데 뭔가 하고 싶고 그러는데 정작 그게 그렇게 잘 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뭔가를 크게 터트리려고 막 돈을 많이 벌려고 크게 성공하려고 하는 거를 물론 그런 마음도 크게는 없으시겠지만 그거에 너무 비중을 두지 마시고 내가 편하고 즐거운
그런 일을 고르세요. 일 좀 적게 돈을 적게 받아도 편한 거, 적게 일하는 거, 편의를 생각해서 직업을 결정하세요. 그게 나아 보여요. 근데 아마 본인도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이제 뭐 자꾸 일은 버린다. 이런 경우가 그렇죠. 뭐 직장 다니는데 자꾸 다른 직장 알아보고. 그러니까 뭐 하나를 꾸준히 잘 못 파는 거예요. 거기서 전문가가 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넘어갈게요. 그래서 2개 끝냈어요. 근데 더 빨리 해야 되나? 금방 그분이 강땡땡님이셨어요. 두 번째 분 강땡땡님. 이거 말씀 안 드렸구나. 첫 번째 님이 에미 땡땡님이었고 두 번째 님이 강땡땡님이셨어요. 그 세 번째 분 이제 볼게요. 임진일 주시네요. 자, 대학원 진학하셔서 관련 공부를 하고 계세요. 근데 공부를 더 해야 될지 취업을 해야 될지를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질문이 간단하네요. 이분도 장난 아니구나. 취업을 하시면 어떤 취업을 하시려고요? 그게 중요한데 어떤 취업을 하실지. 그렇게 공부는 없어요. 원곡을 볼 때 막 공부에 관한 거는 크게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지식을 받아들이는 건 있어요. 그런데 그걸 내 안에서 그걸 익히고 그것을 해석하고 내 걸로 만드는 건 좀 부족해요. 그래서 뭐 이분이 쓰는 것도 뭐 책 읽는 거 좋아하셨다고 하셨는데 그런 건 있어요. 다른 사람의 지식이나 다른 사람의 생각을 받아들이는 거는 잘해요. 그런데 내 거는 없어요. 이렇게 돼버리면 공부만 하게 되겠죠. 내가 내 거를 다른 사람에게 나의 지식이나 이런 거를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게 아니라 인풋만 되는 거예요. 아웃풋이 안 되고.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공부는 물론 뭐 하시는 게 안 하시는 것보다 낫겠지만 크게 그렇게 써먹을 것 같지는 안 보여요. 제가 볼 때. 공부를 많이 하셔도 공부한 만큼의 물론 공부 많이 하시면 더 낫겠지만은 공부를 하신 만큼의 그 값어치는 그렇게 많아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뭐 직업을 갖는 게 괜찮아 보이고요. 직업을 갖더라도 해외 쪽이나 해외 쪽 프로젝트 일이나 아니면 국가 정책으로 하는 일. 그런데 그거에 뭐 그런 고정적인 직업보다는 프로젝트성, 뭐 능력으로 인정받는 뭐 그런 쪽에 있어 보여요. 대기업도 괜찮을 것 같은데. 대기업이나 큰 회사, 대기업이나 큰 회사에서 하는 뭐 해외 쪽 일, 아니면 해외 대기업 큰 회사. 그러니까 이분 지금 뭐 중국 업체도 괜찮겠죠. 중국의 큰 업체, 해외 키워드가 해외 국가 큰 기업. 넘어갈게요. 금방 분이 집땡님이었어요. 두 번째 님은 라땡님. 엄청 빨리 되는데. 사람이 하면 할 수 있구나. 내가 빨리 하고자 결심하면 빨리 할 수 있구나.
괜히 걱정했어요. 할 수 있는 거였어요. 안 한 거지. 근데 왜 이번에 이렇게 사람이 많이 모이셨지? 낮 12시? 이거 시간이 애매하면 중간에 그 만세를 보는 거에 따라서 시간이 많이 갈리는데. 딱 보죠. 오. 옷이 맞아요, 옷이? 12시면 옷인가? 이게 다 달라서 요새. 옷으로 볼게요. 이몰주 옷으로 볼게요. 문제는 질문은 디자이너시래요. 그리고 요즘 총체적인 난국이시고 작년부터 힘든 일이 많았다. 그리고 집에서도 이제 뭐 출가를 하셨다. 출가가 맞나? 독립을 하셨다. 그 다니던 회사에서도 또 이제 뭐 대표님이랑 문제가 생기고 뭐 이렇게 안 좋게 그만두셨다. 그래서 이제 올해는 좀 나아질까 했는데 몸이 좀 안 좋으시다. 또 그 올해 그 짧은 시간 동안 직장을 3군데나 옮겼다. 윗사람과의 트러블이 있다. 그 이번에 이직한 회사도 좀 별로다. 이번에도 상사하고 문제가 있다. 그렇게 밖으로의 문제가 있고 또 안으로는 어머님과의 그 갈등이 좀 있다. 이거는 뭐냐면 제가 볼 때는 지금 수가 왕한 시절이거든요. 맞나? 그렇게 설명하는 게? 뭐 기해년부터 시작해서 뭐 경자년, 그러니까 해자축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이분은 월지가 화잖아요. 그럼 화식이 돼요. 그러면 뭐 사회 활동에 문제가 좀 생길 수 있겠죠. 간단히 제가 이제 보이는 것만 보면은 그래요. 그리고 그래 보여요. 그래서 뭐 조금 쉬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좀 쉬던지 아니면은 본인을 좀 바꿔야 돼요. 이거는 자꾸 외부에서 문제를 찾을 게 아니라 이게 그런 게 있어요. 한 사람이 누군가를 욕하면은 그 욕하는 사람이 잘못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10사람이 한 사람을 욕하면은 그 한 사람이 잘못된 거야. 그러니까 직장을 그렇게 올해 3번씩이나 옮기고 그 전에 직장에서도 그렇고 자꾸 상사들이 나한테 그렇게 스트레스를 준다는 얘기는 그 상사가 문제일 수도 있어요. 한 직장에서 어떤 상사가 나를 괴롭히면은. 그런데 그 수많은 직장에서 모두 항상 똑같이 상사가 나를 괴롭힌다라는 거는 본인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나요? 그런데 뭐 그게 본인이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라 뭐 그 정확히 어떤 건지는 모르겠는데 본인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뭐 너무 착해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또 반대일 수도 있는 거고 어쨌든 간에 모든 직장을 다니는 곳마다 상사들이 본인한테 뭐라고 하고 문제가 생긴다는 건 그 상사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본인이 문제인 거예요. 그럼 다른 직장을 가도 또 그 상사가 본인을 뭐라고 하겠죠? 그거는 상사의 문제일까요? 아니면 본인의 문제일까요? 그걸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한 사람이 나를 욕하면은 그 사람의 문제지만 그 사람이 문제일 수도 있지만 모든 사람이 나를 욕하면은 내가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뭐 좌우충이라고도 하고 그게 뭐 변화를 해야 된다 뭐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이건 본인이 본인의 문제를 깨달으세요.
자꾸 난 직장 다닌 데마다 힘들어 죽겠다 뭐 맨날 나는 왜 직장에 가면 상사들이 나를 괴롭히지 하지 마시고 본인이 문제가 있으니까 자꾸 그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 문제가 뭔지는 본인이 알겠죠. 본인이 그 문제를 알아내면은 그 부분을 수정해서 앞으로 삶이 편해질 것이고 계속 뭐 나는 왜 이렇게 상사 복이 없지? 나는 회사 복이 없지? 이러면 그냥 본인이 계속 그렇게 사는 거예요. 또 다른 데 가서도 상사가 본인한테 뭐라고 하고 뭐 굳이 유출을 하자면 화왕절생이시니까 너무 꼰대인 거죠. 너무 틀대로 하라면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이건 제 성과잖아요. 이건 제가 한 건데 왜 그 상사님이 제 공을 가로채시나요? 뭐 이렇게 싸울 수도 있겠죠. 그럴 수도 있고 제가 왜 이 일을 해야 되나요? 할 수도 있고 이건 제 일이 아닌데요?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또 그 반대일 수도 있고 너무 사회의 틀에 맞춰서 상상을 하라면 해야지 이건 부당하지만 해야지 하다가 나중에 화가 날 수도 있겠죠. 어떤 식으로든 그 본인의 문제를 본인이 깨달으세요. 그리고 수정을 하세요. 그래 보여요. 이게 인생의 문제가 그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래요. 타인의 문제는 잘 보이는데 자기 문제는 못 봐요. 그래서 누군가가 잘못을 하면은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나한테 욕을 하면은 제일 멍청한 사람은 저 사람이 나한테 욕했어 그것만 생각하는 게 제일 멍청한 사람이야. 그런데 좀 똑똑한 사람은 저 사람이 왜 나한테 욕을 했을까를 찾죠. 왜? 다음엔 욕을 안 들으려고. 그래서 그 원인이 그 욕한 사람한테 있으면 그 사람하고 손절하면 다음에는 욕을 안 듣겠죠. 그런데 그 사람이 나한테 욕을 한 이유가 나한테 있으면은 그 사람하고 손절을 해도 다른 사람은 또 나한테 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괴로움이 반복되지 않으려면은 그 문제를 정확히 원인을 파악해서 수정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사주로 갖고 해결될 뭐 내가 쉬어야 되나요 뭐 어찌해야 되나요 이 문제가 아니라 본인 단점을 수정하세요. 같은 문제가 계속 반복된다 싶으면 넘어갈 끝이에요. 이분은 그게 좀 중요한 조언 같아요. 뭐 다른 어떤 조언보다도 본인의 문제를 분석을 하세요. 본인이 안 되면 남한테 물어보세요. 친한 친구나 좀 똑똑한 사람한테. 본인을 알고 지내왔던 사람한테. 저는 모르잖아요. 당연히 모르죠. 이분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뭐 잘못을 했는지 연구는 할 수 있겠죠. 뭐 사주 보고 막 다른 사주도 좀 찾아보고 그 뭐지 선생님들 말씀하시는 것도 찾아보고 뭐 구글링도 하고 하면 찾을 수는 있겠지만 제가 그럴 필요는 없죠. 본인이 그러셔야죠. 그리고 본인은 그냥 생각하면 아시는 건데 제가 그렇게 연구를 해서 맞출 필요는 없죠. 본인이 아는 거를 제가 왜 그걸 맞추고 있어요. 본인이 이미 아는데. 그러니까 본인의 잘못을 파악하세요. 그리고 고치세요. 그리고 DA 땡땡땡땡땡님 양력이겠죠? 첫 번째는 직업, 두 번째는 인간관계, 세 번째는 이니셜, 그리고 갑갑하다는 것입니다. 직업에 대한 조언? 전 직업에 대한 조언 잘 못 드리는데 매번 그랬던 것 같은데 아닌가? 인간관계 마음이 편한 곳이 없다. 사람 뭐 인간관계 힘들고 뭐 일적으로 힘들다 뭐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뭐 무슨 말이야 왜 계속 첫 번째는 직업, 두 번째는 인간관계, 세 번째는 일이 잘 안 풀린다고 하는데 이게 뭐 질문이 구체적이지도 않고 그 질문을 할 때 시청해 주시는 분들이 많이들 그러세요. 넘어갈게요. 뭐 얘기해봐야 뭐 맨날 똑같은데 뭐
그러니까 별로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사회적인 원곡이 아니에요. 사회성 있는 원곡이 아니라 사회성이 있는 원곡도 아니고 월지도 그걸 맞고 지금 편한 거 하세요. 뭐 그렇게 본인이 출세력이나 명예욕도 그렇게 없는 것 같아요. 본인도 없기도 하고 무광절이기도 하고 수생목만 되기도 하고 금극목을 때려 맞았는데 이건 별로 신경 안 써도 되고 본인이 좋아하는 거 하세요. 본인 마음은 불안한 게 엄청 있죠. 일시지가 감목 빼놓고 다 편제니까 엄청 불안한 거예요. 그런 뭐 현실적인 불안감이 엄청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화는 없어요. 뭐 사회성이랄지 뭐 사회적인 성격이랄지 사회성이랄지 뭐 사회 뭐 틀이랄지 관념이랄지 이런 거 잘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분이 뭐 직업에 대한 불안감을 갖는다면 돈이에요. 현재적 불안감, 재성적 불안감이 있는 거지 막 출세욕이 있거나 그렇지도 않아요. 그리고 이렇게 모광조생은 직장이 편한 직장 다녀야 본인한테 편해요. 뭐 직장 가면 돈을 많이 주고 이런 거 필요 없고 일 많이 안 시키고 좀 여유롭고 가면 친한 사람도 있고 이런 거 중요해요. 그런 거 보시면 되고 인간관계가 안 좋다라고 하면은 이건 뭐냐면은 이분은 월지 비견이잖아요. 그러니까 비견법이라는 게 그 사람을 그거 할 때 나하고 맞고 어쩌고 그런 거 다 떠나서 그냥 내 말 들어주는 게 착한 사람, 좋은 사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뭐 사기꾼이든 양아치든 아니면 뭐 진짜 현자든 좋은 사람이든 성모 마리아든 그런 거 다 필요 없이 내 말 따라주고 뭐 내가 리더 같이 막 그런 뭐 내가 어떤 사람에게 영향력이 있는가 없는가 내가 하라고 하는데 내가 뭐 이걸 이렇게 해줘라고 했을 때 하느냐 안 하느냐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을 좌지우지 할 수 있느냐가 인간관계에서 인간을 볼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바로 비견 월지예요. 그런 분이니까 이분은 자기 말 안 들어주면 그게 너무 싫고 스트레스인 거예요. 그게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이고 도둑놈이고 범죄자고 뭐 이런 거 다 떠나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N번방 조주빈이라도 내 말 따라주면 그게 좋은 사람인 거예요. 이 사람이 인간 그게. 그런데 사람들이 막 다 그렇게 막 말을 따라주나요? 누군가의 말을. 그리고 이분 제가 봤을 때 뭐 그렇게 리더적인 자질도 그렇게 안 보여요. 생각하는 것도 약간 어린애 같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막 어른스럽게 안 보고 막 그렇게 따라주지는 않겠죠. 그럼 이분은 그게 스트레스인 거예요. 이 사람이 나한테 해를 끼치고 안 끼치고 뭐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이고 나쁜 사람이고 이런 게 아니라 내 말에 안 따라주는 스트레스인데 이 사람 자체가 그렇게 뭐 리더적인 그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누군가를 이끌 뭐 그런 느낌으로 안 보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안 따르겠죠. 네가 뭘 알아 이러겠죠. 야 이렇게 해봐 나를 따라봐 내가 이렇게 리더를 할게. 그럼 다른 사람이 안 따라주는 거예요. 그럼 그게 스트레스인 거예요. 인간관계가 어려운 건 그것 때문인 거 하고 두 번째는 편이 떴잖아요. 편이 이렇게 왕하게 떴잖아요. 이건 뭐냐면은 누가 나한테 잘해줘도 고마운 걸 모른다는 거예요. 원래 인성격이 그래요. 애예요, 애. 그래서 누가 나한테 잘해줘도 본인이 잘해주는 걸 모르니까 잘해주다 말고 이러니까 일단 사람 자체를 본인이 별로 안 믿어요. 그 두 번째는 누가 이렇게 잘해주면 시험하려고 들어요. 본인이 시험하려고 드는 게 아닌데 행동이 그렇게 돼요. 누가 나한테 잘해주면 잘해주고 있는데도 야 이렇게 좀 더 해줘 아니면 이렇게 저 해줘 막 아니면은 좀 더 잘해줘 하고 징징대는 거예요. 그래서 정 떨어져서 나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으면 인간관계 힘들어요 그냥. 뭐 본인이 잘못이 아니라 본인이 그렇게 태어났어요. 그리고 돈에 대한 그거는 그것도 그래요. 편제가 이렇게 왕하면 재성이 왕하면 돈에 대한 불안감이 있는 거예요.
근데 화가 없으니까 뭐 사회적인 것도 아니죠. 그렇게 보여요 원곡이. 질문이 뭐였지? 직업? 지금 말씀드린 것 같고 인간관계 말씀드린 것 같고 일이 안 풀리는 거는 뭐 운쪽으로도 그럴 수 있겠죠. 화가 좀 들어오면 괜찮을 수도 있고 뭐 더 안 좋을 수도 있고. 반도 지지에 깔렸으니까 잘 삐지는 거죠. 금생수, 수생목, 목국 토로 가죠. 목생은 화는 안 되고. 그 봐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동반선장하는 생각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막 돈 없는 게 걱정되고 나 인간관계가 너무 어려워 막 나 무슨 일을 해야 될지 이런데 정작 함께 성장하고 싶은 마음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누구를 본인이 막 챙기고 그런 건 없는 거예요. 야 내가 잘 되면 나 쟤도 챙겨주고 우린 친구야 막 그런 마음도 없어요. 목생화도 안 됐잖아요. 그러면서 본인 말 안 들어주면은 그게 스트레스고 넌 나쁜 사람 이러고 있는 거예요. 본인이 막 누구를 막 그렇게 챙기고 막 사랑해주고 이런 건 없어요. 근데 인성이 있어서 사랑은 받죠. 그런데 그 사랑을 받으면은 왜 더 안 사랑해줘 이러고 있는 거예요. 왜 내 말 안 들어줘? 왜 나 안 사랑해줘? 돈에 대한 막 불안감도 있고 그러면서 정작 본인은 다른 사람을 안 도와줘요. 예를 들어서 뭐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뭐 구인난이 있어요. 막 봤는데 이거 뭐야 남자만 뽑네? 아 너무 좋은 자리인데 남자만 뽑는다. 그렇게 아쉬워. 에이 짜증나네 난 운이 없네 이러고 있는데 그거를 다른 남자가 구직을 하고 있으면 남자친구가 구직을 하고 있으면 남자 사람 친구 그럼 야 너 남자지 너 이거 좋은 자리 있더라 이거 한번 해봐 이런 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덕도 없죠. 잘 생각해봐요. 딱 자기가 그 요건이 안 맞아. 알바를 구하고 있는데 알바가 남자만 뽑아. 자기는 여자야. 그런데 다른 남자 사람 친구한테 막 소개를 해줘. 야 있더라 하고 막 먼저 챙겨주고 오지랖을 떨어. 편히 오지랖 떠는 것도 되는데 이건 좀 다른 건가? 그러네 편히 오지랖은 떨겠네. 이건 잘못 봤어요. 그 방금 비유는 아니에요. 오지랖은 떨겠어요. 그런데 그 동방성장은 별로 안 하는 거예요. 목생화가 안 되면 함께 다 같이 잘 살자는 아닌 거예요. 그냥 내가 돈 없어 죽겠어 나 너무 불안해 그래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 어떻게 보니까 까는 게 되고 있는데 무슨 얘기인지 이거를 핵심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기회 연인 기회 대운이네. 술토잖아요. 술 해예요. 근데 해가 받아먹는 쪽이고 술이 주는 쪽이에요. 본인이 털리는 쪽이에요. 2029년까지 마음적으로 2029년부터는 나아져요. 넘어갈게요. 봐봐요. 이렇게 정말 개판으로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다음 주에는 신청이 적겠죠. 이게 아무리 뭐 할인이고 뭐 그렇다 쳐도 이거 한지 꽤 된 것 같은데 아직 할인의 효과를 못 보고 있어요. 뭐 그렇게 그렇게 복을 받는 느낌이 별로 복을 받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뭐 할인하면 복이 된다고 복을 받는다고 해서 하고는 있는데 복을 받고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래서 이거 하면 할수록 더 까칠해지는 것 같아요. 제가 초심을 잃어버린 거죠. 지금부터라도 찾을까요? 초심을 이번 핑땡님부터라도 초심 찾을까요? 이제 덜 까칠해지고
복을 받는다는 체감이 안 드니까 할인이 재미가 없는 거예요. 미시? 미시 아닌데. 이럴 때 있어요. 이게 걸릴 때. 이게 만세를 보는 것마다 다르거든요. 어떤 거는 뭐 그렇게 되고 어떤 거는 저렇게 되고 해서 지금 오시면은 조금 더 당겨볼까? 그래서 본인이 그 시가 어중간하게 걸쳐 있을 때는 딱 그 본인이 생각하는 맞다고 생각하는 시를 적어주시는 게 좋아요. 이분처럼 미시라고 딱 적어주셨잖아요. 근데 이분이 참 양력이고 뭐 성별까지 잘 말씀해 주신 거예요. 아주 모범적인 신청이었어요. 시전생이시다. 취업 잘 안 되신다. 코로나 때문에. 그렇죠. 면접 보기도 힘드시죠. 공모전 열심히 하면 좋죠. 자격증 하시는 분은. 자격증이 한다. 취업 준비하시는 분은 특히 디자인 계열이면 공모전 뭐 이런 거 하면 좋죠. 올해 취업이나 공모전 합격 운이 있으신가? 저 그런 거 잘 모르는데 어떡하지? 저는 뭐 그런 거 운 잘 몰라요. KU 경자 뭐죠? 경자년 경 금생수 다르고 정인 비견이네. 느낌은 좋아 보여요. 근데 핑구님은 그 유튜브 채널 보시면 선우님 있어요. 그분이 정말 기가 막히시거든요. 엄청 완전 천재거든요. 그분 그 뭐지? 경자년 운세 풀이에서 그 개수일간 거 한번 봐보세요. 일단 그렇게 해서 그 올해 운세를 한번 봐보세요. 그분은 정말 기가 막히게 용하신 분이시거든요. 일단 그건 그거고 뭐 제가 그걸 볼 수는 없으니까 다른 거 좀 더 파볼게요. 혹시 도움이 드릴 게 있나 해서. 수왕절생에 금생수 되고 화까지 있으니까 안 좋은 팔자는 아니에요. 오히려 좋은 팔자예요. 그런데 목이 없고 토가 왕하고 까칠한 거예요. 까칠한데 사람은 모여들어요. 그 인복 이건 있어요. 그런데 목이 없는 게 좀 아쉬워요. 본인이 까칠하고 말도 좀 그렇고 사람하고 거리 좀 두려고 하고. 근데 사람들은 이 사람을 좋아하고. 근데 이제 개수가 정화를 봐버리면은 내가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좀 힘든 수가 있다. 좀 배려가 부족할 수가 있다. 이기적일 수도 있다라고 봐요. 이게 원래 금생수 잘 안 될 수도 있는데 개수는 금생수가 돼요. 어떤 금이든 다 빨아먹어요. 이번 대운을 보면은 정제 정관 들었죠. 재생관 잘 들었어요. 진토를 목으로도 보면 목도 들어왔죠. 양으로 들어서 이번 대운 괜찮아요. 2031년까지는 태평한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뭐 그때까지 취업 안 할 수도 있죠. 2031년까지 취업 안 하면 취업 안 하기 너무 길구나. 취업을 해도 좀 편한 직장에 있을 수 있다. 그쵸? 31년까지 백수 한다 그러면 그건 저주죠. 그러니까 백수같이 편한 그런 생활을 할 수 있다. 뭐 직장을 가도 그렇게 어렵지 않고 그래 보여요. 괜찮아요, 대운. 31년까지. 그게 왜 그러냐면 제가 뭐 백수 저주를 한 게 아니라 제가 백수 체질이 맞거든요. 그래서 백수가 너무 좋아서 그렇게 편하다라는 거를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넘어갈게요. 꼭 선우님 거 그 올해 운세를 한번 봐보세요. 그 월운하고 봐보시면 도움 될 거예요. 저 그거 맨날 봐요. 매달 봐요. 다음은 아까 그 한번 다시 봐볼까? 공모전 그런 거면은 뭐 그 사회적이니까 관이나 화로 봐야 되나? 올해?
그 운세는 그렇고요. 2031년까지 괜찮은 직장 얻을 수 있어요. 좋은 태평한. 그러니까 내가 별로 그렇게 재주가 없어도 심지어 내가 별거 안 해도 좋은 데서 편하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취업을 안 해도 그렇게 편안하게 보낼 수 있으시다. 31년까지는. 그래서 뭐 그렇게 걱정하지 마세요. 그 21년부터죠. 아, 올해 2020년이구나. 지금이 21년 내년부터 좀 편해요. 태평한 시절을 10년 동안 누릴 수 있어요. 꿀 시절 잘 보내세요. 뭐 하고 싶은 거 하세요. 공모전 준비를 하셔도 되고, 직장을 가지셔도 되고, 시집을 가셔도 되고. 시집 가도 괜찮죠. 재생관 때니까, 정관 때니까. 그런 라이프를 즐기세요. 또 넘어갈게요. 네, 마 땡땡땡님. 94. 몇 개 남았지 지금? 뭐야, 다 했네? 오, 46분이나 했구나. 별로 안 됐네요. 왜 그렇게 많다고 생각했지, 아까는. 그게 웃겨요. 제가 무제잖아요. 그럼 마트 같은 데 가잖아요. 그럼 그 마트에 뭐 다 가격이 다르잖아요. 그런데 그 용량도 다르잖아요. 전 그걸 계산을 잘 못해요. 그래서 야, 이거 싼 거 같은데 이거 사자. 그러면 동생은 재성격이거든요. 형, 그게 더 비싸. 왜 그걸 사? 막 그래요. 이게 더 싸. 그래요. 정말? 딱 그래요. 그러니까 약간 되게 멍청한 짓을 많이 해요. 핸드폰 그런 거 살 때 잘 속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제 동생한테 그런 계산적인 거, 물건 사는 거 웬만하면 위임해버려요. 디자인을 고른다거나 하는 건 제가 하는데, 그래서 아까 같은 경우도 이게 몇 개 있으니까 몇 분씩 해야겠다 이런 게 안 되잖아요. 뭐 왜 이렇게 많아? 이거 한 열 몇 개 되는 것 같은데 막 이러고 막 해버리는 거예요. 딱 몇 개라고 정확히 세지도 않고. 그러니까 빨리빨리 해야지 막 이러면서 하다가 뭐야 왜 이거 다 끝났어? 딱 이러고 난 다음에 몇 분 했지 보니까 또 한 50분 가까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그런 식이에요. 허술한 부분이 있어요. 재성이 없거나 쟁제가 되면 허술해요. 쓸데없는 소리였죠. 이번도 고민이 엄청 많아요. 길어요. 이제 경찰 공부를 하셨는데 되고 싶어서 3년간 휴학하고 공부하다가 이렇게 해서 3년 동안 이렇게 공부를 하시다가 잘 안 되셔서 이제 다시 복학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문제를 여기서 이 글에서 파악을 해야 돼요. 뭘 물어보는 걸지. 이 무인 일주들이 많이 그래요. 무인 일주들이 좀 그런 게 있어요. 수험전생인데 금생수 안 되시고. 그러니까 월지 자수 정제인데 내가 불안감은 있는 거예요. 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불안감이 있는 거예요. 내 통장에 돈이 없는 게 불안하고 뭐 내가 놀고 있는 게 불안하고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런 게 있음에도 그게 아무 데로도 초간도 안 갔고 흘러도 안 갔어요. 그냥 그런 불안감만 있는 거예요. 잘 안 하는 거예요. 내 통장에 돈이 없는 게 너무 불안한데 정작 뭘 하지는 않는 거.
그런 거예요. 뭘 안 해요. 수생목 되니까 뭐 또 그렇게 이분이 이게 수생목이 되면은 뭐 편안히 논다 백수팔자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게 벌써 논다라는 얘기가, 공부를 한다라는 얘기가 누가 일 안 한다고 그렇게까지 막 다그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꿀팔자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또 뭐 그렇게 금생수가 막 되고 막 토국수가 되고 막 그게 막 크게는 안 보여서 사실 뭐 그렇게까지 돈에 여유가 있는 건 또 아닌 것 같이 보여요. 그래서 이게 어려워. 이거 보고 어떻게 살아라 라고 감히 조언 드리기가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그냥 본인이 안 하는 거예요. 이거는 뭘 어떻게 해.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못하는 거하고 택배가 오고 있대요. 문자가 왔어요. 그 내가 안 하는 거하고 못하는 게 있잖아요. 내가 너무 하고 싶은데, 아니면 내가, 이분 같은 경우는 안 하는 타입이야. 그래서 본인이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거를,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는 그거요. 내가 경찰 공무원이 하고 싶다 그런 꿈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데 이제 뭐 다른 그 전공 분야도 있고 그 부분의 직업도 뭐 누가 하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본인은 그 꿈을 버리지 못하고 이 일을 안 하고 그 꿈을 버리지 못하고 공부를 하겠다 해요. 그런데 이게 웃긴 거예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제 조언을 받아들일 생각이 없어요. 애초에 그냥 본인 마음이 답답한 거예요. 내가 이래도 되나? 자기가 생각할 때 약간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고 싶어 해요. 이런 사람한테는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듣기는 잘 들어요. 너무 고마운 말이다. 그래, 넌 틀린 말 아니다 라고 하면서, 하지만 나는 내 꿈이 이게 더 좋기 때문에 나는 뭐 이번 연도까지만 공부해보지 뭐 이런 식으로 본인의 그게 있어요. 이미 무토들이 특히 그래요. 일반적으로 봐도 그렇고.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조언을 해줘도 안 들어요. 그러니까 제 말에 부인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 네 말도 맞아. 하지만 자기만의 그게 있는 거야. 딱 몇 년까지만, 딱 1년만 공부하자, 뭐 2년만 공부하자 이렇게 해보면 안 되죠. 본인이 다 이유가 있어요. 그 뭐지? 이유 없는 무덤 없다고? 뭐 그런 느낌인가? 그런 식으로 이미 본인은 다 그거에 대한 근거가 다 있기 때문에 내가 말을 해도 튕겨낼 수 있는 방패가 다 있어요. 그래서 어디 한번 말해봐,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물론 본인이 답답하죠. 본인이 답답한데 남의 말을 들을 생각은 없어요. 이분은 나는 답답하고, 정말 그럴까, 점인 한번 볼까, 뭐 타로 카드 한번 볼까 이러면서 보는데 그 말을 정작 들을 사람은 아니라서 제가 뭘 말해주는 게 의미가 없어요. 근데 좋아는 해요. 뭐 힐링도 된다 그러고 막 내가 그랬구나 뭐 이런 건 있는데 정작 본인을 바꾸지는 않아요. 모토가 금까지 2개나 둬서 이거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야 돼. 그냥 본인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제가 무인일주 지인이 있었는데 이제 연락도 안 해요. 1년 가까이를 얘기해도 들을 것처럼 그러더니 안 듣더라고요. 결국에는. 그런데 뭐 자기 나름대로 다 이유는 있어요. 아니 뭐 이래서 이렇다, 저래서 저랬다. 1년 동안 나 혼자, 1년 동안을 나 혼자 이 잔소리를 하다가 포기를 했어요. 그냥 말도 섞기 싫어지더라고요. 아예 나중에는 말도 걸기 싫어지더라고요. 짜증이 팍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내 자꾸 나만 그렇게 빨리는 것 같아서, 내 정신만 빨리는 것 같아서 딱 끊어버렸거든요. 이분 같은 경우도 그냥 그래, 이분 같은 경우는 뭐 같이 고민해주고 누군가 이렇게 막 좋은 얘기 이렇게 잔소리해주고 이런 걸 좋아해요. 나쁘게 생각 안 해요. 좋아하고 막 긍정적인 에너지를 받는 거죠. 그런데 정작 해주는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안 바뀌어요. 이런 사람들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좋은데 제가 조언을 해주면 이 사람은 좋은데 저는 죽어나는 거죠. 그래서 딱히 해드릴 이유가 없어요. 본인 하고 싶은 대로 하시는 분이라서.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본인 하고 싶은, 아마 이분 다 계획이 있을걸요. 누가 얘기하면 안 하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뭐 야 그거를 거기 그 일을 하면서 공부를 해라, 그렇게 하면은 뭐 돈벌이도 되고 공부도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러면 꼭 이유가 있어요. 이런 분들은 뭐 그렇게 하면 공부가 잘 안 된다랄지 뭐 아무튼 자기만의 합리화된 이유가 있어서, 그러니까 CR도 안 먹히는데 그래도 누군가 자꾸 자기한테 말해주는 걸 원하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뭐 그래도 해드리자면은 이 공부란 게 뭔가 고정적인 일을 가지면서 하는 게 힘들긴 하겠지만 그만큼 리스크는 적겠죠. 올인하는 것보다. 왜냐면 이분 같은 경우에는 올인해도 잘 안 될 수 있어요. 뭐 저주는 아니고요. 원래 공부란 게 그래요. 일하면서 공부하려고 하면 힘들어서 못 하겠고, 일도 안 하고 그냥 백수하면서 공부하려고 하면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이래도 힘들고 저래도 힘든 게 공부기 때문에 그냥 직업을 하면서 공부를 취미로 하시다가 그게 공부가 잘 되면은 시험 봐서 되면 되는 거고 안 되면 마는 거고, 그게 리스크가 적은 현명한 길이겠죠? 라고 말씀을 드려도 제 말대로 안 하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할게요. 그럼 마지막 분은 제가 이분은 생각을 많이 했어요. 이분이 이제 궁합 받으려고 하면서 탁 자기가 만세력을 올렸어요. 근데 그 만세력 올린 거란 게 12운성도 안 나와 있고, 이것도 제가 찾아야 되고 안 나와 있으면 여러 가지로 좀 부실한 걸 올렸어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제가 아라비아 숫자로 좀 그 생년월일을 적어달라고 했더니 로마 숫자로 올려줬어요. 아라비아 숫자로 남녀 생년월일시를 써주세요. 왜냐면 이분이 올려주신 만세력이 별로여서 12운성도 안 나와있고, 이게 12운성이 왜 중요하냐면은 안 중요할 때도 있는데 필요할 때가 있거든요. 특히 그 사람의 정신연령 같은 거 볼 때도 좀 필요하고, 안 필요할 수도 있는데 필요할 수도 있는데, 이제 제가 이걸 보기 전에, 자세히 보기 전에 그게 필요할 것 같아서 아라비아 숫자로 남녀 생일을 올려달라 라고 했더니 로마자로 올려주셨어요. 뭐 MCM 뭐 L XX 뭐 I X VL 뭐 이러고 해놨어요. XI 로마 숫자 아시죠? 그 시계 같은 거 옛날 시계 보면 막 X 막 I 했고 막 이게 뭐 오른쪽에 있으면 뭐 99, 뭐 이쪽에 있으면 11하고 뭐 이런 걸 올려줬어요. 그래서 이번 생각을 많이 했어요. 왜 저랬지? 왜 로마자를 올렸지? 처음에는 드립인가? 뭔가 그 개그인가? 유머 코드인가? 라고 생각을 해보고, 또 아니면은 장난치는 건가? 또 생각하고 도저히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왜 로마 숫자로 올렸지? 그 아라비아 숫자라 로마 숫자로 하고 헷갈렸나? 한참 생각을 했어요. 왜 이런 짓을 했을까? 아라비아 숫자를 몰랐나? 구글에 검색만 쳐도 아실 거고, 이 로마 숫자로 썼다는 게 자체가 너무 이게 제 신경이 여기 빨렸어요. 왜 로마 숫자로 썼지? 그래서 그렇게 하면 못 보니까 제가 이걸 로마 숫자를 다 해석하고 있을 수도 없잖아요. 찾아가면서. 그래서 그냥 숫자로 올려주세요 라고 하니까 다시 또 올려주셨어요. 뭐라고 올려주냐? 둘 다 양력, 남 땡땡땡땡땡땡 몇 시, 여 땡땡땡땡 몇 시. 그래서 이 짜증이 나는 거죠. 일단 첫째로 12운성이 없는, 정보가 부족한 만세력으로 올려주셔서 그것까진 괜찮아요. 뭐 그 의도를 모르니까. 숫자로, 아라비아 숫자로 올려달라고 했는데 로마 숫자로 올렸죠. 그래서 한 번 더 숫자로 올려달라고 그랬죠. 봐봐, 벌써 업무가 힘들어졌잖아요. 이 사람의 의도하고 상관없이 뭐 좋은 의도로 했던, 아니면 단순히 헷갈렸던, 뭐 아니면 이게 계획 코드든 뭐든 업무가 힘들어졌잖아요. 내가 이거를 보는 거에 있어서 몇 번이나 또 해달라는 요청을 해야 되고, 이렇게 해주세요, 이 정보를 주세요, 그럼 그쪽에서 주고, 이렇게 말고 이렇게 주세요, 뭐 이렇게 몇 번을 했잖아요. 이게 업무라면 상관없어요.
내가 직장이고 다니는 내 일이고 내가 이걸로 해서 월급 받고 그러면 오히려 이거는 뭐 괜찮을 수 있죠. 어쨌든 내가 문제를 해결한 거고 업무를 해결한 거고 업무를 진행한 거니까 업무를 다 한 거니까. 근데 이 경우 같은 경우는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나는 이거를 별 볼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까지 간절하지가 않아요. 내가 두 번, 세 번 물어보면서까지 아니면 이 사람의 의도를 파악하면서까지 이 사람의 궁합을 볼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 궁합이 보고 싶은 건 이 사람이지, 이 조언이 필요한 건 이 사람이지 내가 아니에요. 그런데도 두 번이나 물어봤죠. 그래서 딱 싫어진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냥 숫자로요 하면서 땀 땡땡 땀 뻘뻘 흘리는 걸 하니까 아, 네, 제가 헷갈렸네요 랄지 그런 것도 없이 둘 다 양력 남 땡땡땡땡 뭐 저한테 뭐 제가 이거 뭐 봐드린다고 뭐 부탁드려야 되는 상황인가요? 되게 업무적이고 막 그런 느낌이죠. 둘 다 양력. 그냥 알아서 잘 사세요. 이건 봐드리기 싫어요. 짜증나서. 기분이 나쁜 거예요. 다른 이유는 없어요. 내가 이 사람이 왜 이런 로마자를 썼는지 그 의도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도 짜증나고 두 번씩이나 숫자로 써달라고 말하는 것도 짜증나고 그 대답도 둘 다 양력. 저한테 일 주시는 건가요? 뭐 클라이언트예요? 뭐예요? 그냥 딴 데서 보세요. 그냥 너 알아서 하세요. 너 알아서 행복하세요. 아무튼 오늘 17회 신금해주는 인생상담을 여기서 마칠게요. 그리고 항상 언제나 그렇듯이 그 신청 주소를 링크 해드리고 있고 그리고 좀 뭐 제가 이렇게 뭐 실력적으로 뛰어나지도 않기 때문에 많은 신청을 그렇게 기대하지도 않고 필요하지도 않아요. 특히나 뭐 이렇게 막 둘 다 양력 딱 이래버리는 거는 두 번씩이나 물어보는데 본인이 쓰잘데기 없이 로마 숫자로 적어가지고 한 번 더 물어보게 시켰음에도 뭐 둘 다 양력 뭐 이래버리면 하기 싫어지는 거예요. 그냥 다른 데서 보세요. 신청하실 때도 저는 다른 사람 사주에 별로 관심 없어요. 그걸 봐드려야겠다. 내가 너무 원한다. 제발 생년월일을 주세요. 제가 봐드릴게요. 이게 아니에요. 그런 입장 차이를 좀 생각을 하세요. 물론 제가 뭐 실력도 없고 본인들이 만족할 만한 거를 못 얻어갈 수도 있겠지만은 제가 그렇게 간절한 입장이 아니에요. 그 상황을 인지하시고 저한테 고마워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면 저는 이걸 활용 콘텐츠로 생각하고 제가 복을 받으려고 하는 거지 막 제가 너무 착한 사람이어서 아니면은 뭐 네가 그렇게 원하니까 이렇게 봐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저한테 고마워할 필요도 없지만 제가 이걸 간절히 원하는 것도 아니라는 입장 차이를 생각하시고 서로 간에 그런 거를 좀 생각을 해주시고 신청을 하세요. 그래서 뭐 저한테 뭐 너무 막 그렇게 감사할 필요도 없지만 그렇게 막 던져주듯이 아니면 두 번, 세 번 막 피곤하게 해버리면은 저는 안 봅니다. 감사합니다.